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3일입니다. 오늘 그 뉴델리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짬짬이 의혹도 모자라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월권을 하다니 헌법재판소가 야당 도우미 노릇하나 하고 강력한 항의를 표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포고령 1호는 위헌이다 하고 발언했습니다. 지가 뭔데 그 자기가 뭡니까 사무처장이. 행정직이 뭔데 국회에 나와가지고 포고령 1호는 헌법이 위반된다 하고 막 발언을 합니까. 건방지기 짝이 없는 자입니다 이게. 도대체가 헌법재판소 왜 이럽니까? 재판 중인 사항을 갖다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라는 행정직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단을 하고 말이죠. 이거는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내란죄를 갖다가 철회하고 권유, 쟁점 정리 등 야권의 짬짬이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 국회 소추인단이 정청래가 뭐라고 그랬어요? 권유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 말이 녹화에 나와요. 녹화에 나온다고. 지금 그래서 이미선이라는 이 여성 헌법 재판관가 4월 18일 날 이제 두 사람이 문재인 때 임명했던 헌재 재판관 둘이가 나가는데 그때 전에 빨리 옛날 박근혜 대통령 멋모르고 당한 그 헌법재판소장 이정미란 여자 그것처럼 한번 자기도 멋들어지게 한번 해보고 싶은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는 거야. 어떻게 내란죄를 빼고서 이제 헌법재판 자기들이 내란죄로 해야만 그게 헌법재판소 탄핵이 된 건데 그럼 탄핵 심판 그대로 그것이 올라오면 원론대로 해야지 80%나 되는 그 내용이 있는 내란죄를 갖다 싹 빼버려 가지고 짬짬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그게 진정한 헌법재판소가 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의 공신력이 심각하게 지금 훼손되고 있고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겁니다. 검찰은요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직권남용을 해서 수사 기록까지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헌법재판소는요 수사 중에 있는 어떤 그 수사를 갖다가 지금 이걸 갖다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헌법기관은 이 헌법재판소는 할 수가 없는데 이걸 갖다 직권을 남용해 가지고 자기가 헌법재판관이라는 그런 자격으로 수사 기록을 요구했다는 것. 그래서 수사 기록을 받았어요. 공수처로부터. 이거는 아주 헌법 위반입니다. 가장 공정해야 할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두고서 국민의 신뢰를 깨는 일들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헌법재판소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탄핵소추단의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짬짬이 의혹에 이어가지고 재판에 참여할 자격도 없는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개헌 포고령이 위헌이니 뭐니 하고 견해를 밝힌 거 이게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시건방졌길래 사무직원이 나와가지고 말이지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헌법에 대해서 무슨 포고령이 위헌이다니 아니다니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겁니까? 헌재의 공신력과 공정성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가 바로 사무처장인데 이거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헌재하고 이 민주당하고 짬짬이를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이재명이가 지금 바라는 거는 재판을 빨리 진행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볼 때는 여기 내란죄를 갖다가 내란죄 때문에 지금 이 탄핵 심판에서 탄핵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탄핵 심판을 해야 되는 이 헌법재판소가 내란을 빼라 했다는 겁니다. 내란이 이거 있으면은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살짝 빼라 이거야. 빼면은 한 20% 남는 거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로 해가지고 그냥 시켜버리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짬짬이 의혹 아닙니까? 이게 뭐냐? 이게 참 문제가 참 복잡한 게 이 소추단이 말이죠. 갑자기 이 내란죄는 우리가 빼겠습니다.
아니 헌법재판하는데 내란죄로 탄핵을 시켜놓고 탄핵 심판에서 내란죄 80% 되는 걸 갖다 빼버리겠다고 이 안고 없는 빵이 아니고 찐빵 자체 빵을 없애버리겠다는 것.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가지고 무조건 하고 인용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숫자로 좌파들 숫자로 좌파의 동조자들 숫자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고들 추측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뭐냐?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내란죄를 이걸 하려면 증인도 많이 불러야 되고 뭐 등등 많이 하면 시간이 엄청 간다고요. 이재명은 빨리 해야 내가 살지, 안 그러면 재판이 20 나오고 30 나오면 난 죽는다. 지금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여기에 맞춰서 시간 빨리 하려면 내란죄 빼라. 이런 소위 짬짬이를 했지 않느냐라는 의혹을 지금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 정청래인가 그 국회 소추단이요. 민주당 소추단이 뭐라고 했느냐면 권유에 따라서 그거는 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권유에 뺐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권유했겠어요? 그 앞에 있는 헌법재판소에 사람 앞에 그런 얘기를 했으니 말이죠. 그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래서 의혹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요. 국회 긴급 현안 질문에 출석해가지고 국회에 나와가지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선포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서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지가 포고령에 대해서 뭘 합니까? 계엄에 대해서 뭐 합니까? 사무처장이란 자가. 어디다 대고 그 건방지게 헌법에 부합되냐 안 되냐. 지가 헌법재판소장입니까? 재판관입니까? 한정혜 민주당 의원이요. 포고령 1호가 우리 헌법에 부합하냐 하고 이리 물으니까 이자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란 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라면 이대로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거 말했다가 한 의원이 재차 묻자 그렇게 답한 거란 거죠. 포고령 1호는 국회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인데 아니 계엄하에서는 포고령이 딱 나가면 전부 정치 활동 금지시키죠. 그거는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정말 X도 모르는 게 말이지. 무슨 껐덕거리고 나와서 헌법재판소 소장도 아닌 자가 재판관도 아닌 자가 무슨 이런 시건방진 소리를 하느냐. 이건 굉장히 정말 웃기는 작태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김 처장은요. 언론 출판 통제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 2, 4, 5에 대해서는 현 상황에서라면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전부 다 부합하지 않는다. 계엄령이 왜 헌법에 부합하냐? 계엄령은 헌법의 비상대권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거기 때문에 계엄령을 선포할 때는 포고령이 당연히 나오게 되는 부수적인 거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상한 자들이, 무능한 자들이, 이상한 자들이, 월권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으로 있고 할 정도니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이와 같은 답변을 했다는 게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금 비판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이요.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뭐라 했느냐. 김정은 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어제 국회에서 한정혜 의원 질의에 계엄 포고령 1호를 포함해서 모든 포고령 내용이 위헌이라고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이거는 현행법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하고 딱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17조 사항에는요. 사무처장은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헌법재판소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한 거지 행정에 관해 발언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중립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답변은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지가 무슨 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지가 헌법재판관 대리입니까? 헌법재판관은 3년 만에 이렇게 바뀌고 사무처장은 오래 있고 하니까 이 사무처장들을 시건방진 겁니다. 이게요. 이 중앙선관위도 이 사무처장이란 자들이 이 그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질적인 주인 행세하고 여기 선관위원장은 3년이면 이렇게 바뀌잖아요. 이 법관 또 비상임인이고 하니까
이들이 바로 문제가 이 사무처 직원들이 문제인 겁니다. 판사들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무처 직원들이 문제인 거예요. 법재판소나 또는 이 중앙선관위나 말이죠. 그러니까 권성동도 어저께 이런 얘기를 헌재 사무처장이 이 얘기를 대받아 가지고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의 갈등을 갖다가 중재하고 종결시키는 의무가 있는데 어느 때보다도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그런데 기관의 사무만 관장하는 헌재 사무처장의 시건방지게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갖다가 따지고 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 작태냐 이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 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를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다 하고 우려를 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요. 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심리가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웬 사무처장이 지멋대로 먼저 결론을 내리고 있나. 헌재 사무처장이 헌재 위에 군림하는 사람이냐. 헌재 사무처장은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라 하고 충고했습니다. 제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에서도요. 탄핵소추 의결서상 소추 사유를 4가지 쟁점으로 정리해 준 거에 대해서도 의혹이 엄청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검찰이 헌법재판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중앙지검은 이미선 지금 이 좌파 이미선 헌법재판관 이자가 대통령의 지금 일정도 서로 상의도 하지 않고 지가 변론 준비기일을 쫙 5개인가 4개를 갖다 정해버렸어요. 빨리 끝내려고. 나쁜 사람 같으니라고. 이런 자가 무슨 헌법재판관이에요 이게. 예? 이미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정배 서울시의원이요. 지난 9일 이 재판관을 위계 위력 업무방해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의원은요.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선 재판관 고발 사건을 형사 2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중인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이거예요.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공수처에다가 각 수사기관에 수사 기록을 달라 한 거예요. 아, 지가 뭡니까? 대검의 형사부장입니까? 헌법재판소에 형사부장이 있습니까? 아이고 무시라. 재판관에다가 플러스 검찰총장입니까? 이런 웃기는 재판관이 어디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헌법재판관이 직접 적법 절차를 무시하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시도는 사법구태다 하고 딱 정의를 내리면서 이종배 의원이 시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탄핵소추안을 각하하라 하고 딱 주장을 했습니다. 앞서 내란 주도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경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2차 변론 준비기일에서 검찰, 경찰, 공수처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을 받아들였는데 이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 김 전 장관 주장입니다. 탄핵 심판 재판관이라는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김 전 장관의 수사 기록을 제출받고 김 전 장관의 재판을 받을 권리 및 개인정보 등을 노린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판관은 탄핵 심판 재판관에 불과할 뿐인데 형사소송에 개입해 가지고 사실 판단을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는데 헌법재판관의 권한을 남용해 가지고 수사기록 송부를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다 하면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이자를 고발했습니다. 참 가당치 아니한 얘기입니다. 이제 4월 18일이면 떠나가야 할 사람 이거 떠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코미디를 보는 느낌이 납니다. 자, 이거 정말 참 요즘 부글부글 끓는데 하나 반가운 것은 국민 여론이 아주 폭풍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딱 밟았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완전히 밟아버렸습니다. 재기불능하도록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그냥 45%를 뚫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어제 지지율이 46%를 뚫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여론이 떠니까 지금 최후 발악을 이재명 측은 최후 발악을 합니다. 이제 조금 더 일어나면은 국민들이 혁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 박살 낼 겁니다. 네. 박살 날 자는 박살이 나야 되는 법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견인을 해서 사상적인 소위 이념 분자들이 전체주의 색채를 갖고 있는 카톡을 검열을 하고까지 하는 저런 주사파 잔재들, 전체주의 잔재들의 그 자들을 전부 다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 반국가적인 작태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우리 국민들의 힘 에너지입니다. 대통령 파이팅을 해야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이팅! 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